안녕하세요. 세무사 김명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거봉양학과 특례 사례 4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2013년 9월에 부모 세대는 지금 원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죠. 원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B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취득했는데요. 이 B주택이 대체주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 세대는 2017년 8월에 C주택을 취득한 상태이고요. 이후 2017년 9월에 C주택에서 자녀의 주택 C주택에서 동거봉양 합가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모 세대는 원조합원 입주권과 그리고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죠. 아까 현재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자녀 세대는 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합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1년 7월에 입주권으로 원조합원 입주권이 사업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A주택으로 완공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B주택, 대체주택인 B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이 B주택은 대체주택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체주택 비과세는 이 대체주택이라고 하면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인데요. 즉 부모 세대의 경우에 사례에서 부모 세대의 경우에 당초에 A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죠. A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후에 A주택이 도정법 등에 의해서 재개발이 되는 겁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그래서 A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A-라는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입주권을 원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최초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조합원 입주권이라고요. 원조합원 입주권이란 당초에 부동산으로 보유하다가 이 부동산이 도정법 등에 의해서 재개발로 인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권리로 변환되는 경우,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권리로 변환되는 경우 이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원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부모 세대가 이 관리처분 인가에서 A주택이 이제 멸실이 되겠죠. 멸실 되기 때문에 거주할 주택이 필요로 해서 B라는 주택을 취득한 거죠.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대체주택을 취득했고 이때 부모 세대로만 봤을 때 B주택을 양도할 때 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거주하고 이후에 B주택을 양도한다. 양도했을 때 이 B주택에 대해서는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B주택은 사업시행 인가일,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B주택을 취득했어야 됩니다. 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에 의해서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이 대체주택은 양도 시기에 제한이 있는데요. 이 당초 A라는 주택이 권리로 전환이 되고 이후에 A 주택으로 완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체주택 B주택은 완공 전에 양도를 하거나 그리고 완공 후에 양도를 하는데 완공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완공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해야만이 비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B주택, 대체주택을 비과세 받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후관리가 뒤따르는데요. 비과세 받은 이후에는 A주택이 완공이 되면 이 완공된 주택으로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세대 전원이 전입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됩니다.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여야만이 이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유지되는 거고요. 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했을 때는 대체주택에 대해서 추징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주택 비과세는 원조합원 입주권이 부동산이 원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됐을 때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이 주택이 완성된 원조합원 입주권이 완성된 완공 전에 양도를 하거나 완공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뒤따르는데 반드시 완공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한다. 이러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면 추징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세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부모 세대의 경우에는 이 대체주택을 양도했기 때문에 완공된 날로부터 3년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은 비과세가 되고요. 물론 완성되기 전에 B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B주택,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반드시 사후관리가 따르는데 완공된 A주택으로 전입하고 세대 전원이 3년 이내에 완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입하고 계속해서 1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 이 사후관리 요건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사례의 경우에는 2017년 9월에 지금 동거봉양 학가를 한 거죠. 2017년 9월에 동거봉양 학가를 한 상태입니다. 동거봉양을 했는데 부모 세대의 경우에는 당초 원조합원 입주권과 그리고 대체주택이 있는 상태이고요. 자녀 세대의 경우에는 C주택이 있었죠.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학가를 했습니다. 이후에 A주택이 완공이 돼서 부모 세대는 이 완공된 주택과 그리고 대체주택을 가지고 있죠. 대체주택, B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역시 C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도 동거봉양 특례에서 이 대체주택을 학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한 이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는 동거봉양 학가 특례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거봉양 학가 특례의 경우에 사례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1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세대 동거봉양으로 학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학가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례처럼 1주택자와 그리고 원조합원 입주권과 대체주택 이게 있는 상태로 학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주택자와 그리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학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렇게 분양권 그리고 분양권 각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거봉양 학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때도 분양권의 경우에는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조합원 입주권 원조합원뿐만 아니라 승계 입주권도 포함이 되죠. 조합원 입주권 플러스 조합원 입주권 이 상태로 이렇게 동거봉양 학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동거봉양 학가 특례에서 학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이때 동거봉양이나 혼인학가나 이 상황에서 동일합니다.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인데 반해서 혼인학가의 경우는 5년이죠.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주택은 1번 케이스의 경우는 이 주택이 될 수도 있고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그리고 부모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이 1주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동거봉양 학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자녀 세대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일 수도 있고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그리고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대체주택을 의미하죠. 그리고 3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때는 1주택과 그리고 이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학가일 이후에 학가 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학가일 이후에 완성이 되는 거죠. 이후에 완성이 되는데 이 1주택이나 또는 완성된 주택이죠. 그리고 4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완성된 주택입니다. 완성된 주택을 10년 이내 또는 혼인학가의 경우에는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거봉양 학가 특례, 혼인학가 특례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원조합원 입주권에서 개념을 설명드렸는데요. 원조합원 입주권에서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게 승계조합원 입주권이죠. 우리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데요.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도정법 등에 의해서 재개발 등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는데요. 이때 당초 부동산으로서 보유하다가 관리처분 인가로 인해서 권리로 변환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원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승계조합원 입주권은 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죠. 취득하는 경우에 이 경우를 승계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 그리고
원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했죠. 원조합원 입주권으로서 부동산에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원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주는데요. 반면에 승계조합원 입주권은 당초부터 권리를 취득한 거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따라서 이렇게 원조합원 입주권과 승계조합원 입주권을 비교하시면 개념이 더 명확하게 오실 거리라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비주택,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완공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거나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뒤따른다고 했죠. 사후관리가 뒤따른다고 할 때 이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거주를 해야 이 비주택, 대체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받은 부분이 추징되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했죠. 근데 이때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우리가 앞선 부득이한 사유에서 살펴보았듯이 치약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세대 원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전입해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는 일부 세대원만 전입해서 거주해도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점도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동거봉의 학과특례 사례 4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